안녕하세요. 방컴TV 김혜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UMIF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UMIF 함수는 조건에 맞는 항목만 골라서 우리가 합계를 더하여주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실습하면서 SUMIF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화이팅 외치고 시작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SUMIF 함수 하기 전에 SUM 함수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SUM 함수는요, 우리가 합계를 구하여주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SUM 함수를 사용할 때는요, 주어진 범위값을 전부 다 선택을 하여서 거기 있는 모든 값을 다 더하여 주었습니다. 자, 오늘 하게 될 SUMIF 함수는요, 더해주긴 더해주는데, if, 그게 조건이 되어야 돼가지고요, 조건에 맞는 것만,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값 내에서 조건에 맞는 값들만 합하여주는 함수가 바로 SUMIF 함수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SUMIF, 주어진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값의 합계를 구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신청 인원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나는 1학년 학생의 신청 인원을 합계를 구하고 싶다. 자, 그러면 우리가 SUMIF를 써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SUMIF를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형식이 있는데요. 조건 범위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조건이 오고 합계 범위 이렇게 옵니다. 여기서 특별히 조건은요, 우리가 셀 주소나 또는 텍스트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조건에 셀 주소로 그 조건을 우리가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글자를 입력할 수도 있는데요. 직접 글자를 입력하실 때는 바로 글자의 앞과 뒤에 큰 따옴표 하신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실습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화교실 현황이라는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강좌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강좌를 시작한 요일이 있어요. 신청 인원과 수료 인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우리가 과제를 한번 볼까요? 수요일 강좌의 신청 인원의 합계를 구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그냥 신청 인원의 합계를 구하세요가 아니고 수요일 강좌라는 조건이 붙었지요. 자,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되는 값들만 우리가 합해야 되기 때문에 SUMIF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SUMIF 함수도요, 우리가 함수 마법사를 한번 이용하는 방법도 해보고요.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함수 마법사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수식을 클릭을 하시고, 자, 맨 처음에 나오는 함수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죠? 거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함수 마법사가 이렇게 나오죠. 저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자, 최근 범주 선택에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를 선택해 놓았고요. SUMIF가 나와 있어요. 만약 이걸 사용해 보지 않으셨다면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여기 함수 검색란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되겠는데요. 자, 거기다 함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UMIF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요. 함수 이름을 적으실 때는 대문자든 소문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검색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함수 선택에서 SUMIF 이렇게 나오시는데,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UMIF를 구하기 위한 이제 조건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레인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인지는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할 셀들입니다. 즉 조건에 맞는 조건 범위를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죠, 한번. 자, 수요일 강좌의 신청 인원의 합계입니다. 여기서 조건은 뭡니까? 그렇죠. 수요일이라는 거죠. 자, 요일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는 수요일이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이라는 조건을 범위를 한번 볼까요? 바로 어디 있죠? 네, 요일에 있지요. 그래서 여기 레인지에는 요일에 해당되는 셀 범위를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C5에서부터
C17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요일이 되어 있는 그 요일의 전체 범위에서 이제 그 밑에 크리테리아는 바로 조건인데요. 조건이 뭐였어요? 수요일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그 조건을 수요일이다 라고 직접 텍스트 글자로 자 수요일 요렇게 바로 적어 주셔도 돼요. 자, 요렇게 적는 방법이 있고요. 자, 제가 sum if 형식 설명하면서 이 조건은 두 가지로 넣을 수 있어요. 그 조건이 입력되어 있는 셀 주소를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그 조건을 직접 입력하거나 자, 저는 한번 그 조건이 입력되어 있는 셀 주소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요일이요. 보니까 C6에 지금 수요일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C6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수요일이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 밑에 sum range라고 나와 있어요. sum range. 그러니까 합계 범위죠. 합계를 구할 실제 셀 범위를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는 신청 인원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청 인원이 어디 있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 D5에서부터 D17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레인지는 조건에 있는 범위예요. 이제 조건이 뭐냐면 수요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수요일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수요일 조건은 어디 있어요?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네, 요일에 있어요. 요일. 이렇게 그래서 범위를 요일 범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조건인데, 실제적인 조건인데요. 조건을 직접 적어주거나 아니면 조건에 있는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수요일이죠. 그럼 여기다 직접 수요일 적으시거나 아니면 여기 수요일이 적혀져 있는 셀을 클릭하셔서 셀 주소가 입력되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sum range는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일에서 수요일을 찾았어요. 그죠? 수요일을 찾아라. 수요일 찾았어요. 그 수요일에 해당되는 무엇의 합계예요? 신청 인원의 합계죠. 그래서 우리가 sum range에는 신청 인원의 범위. 자, 여기 D5에서부터 D17까지 신청 인원의 범위를 우리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네, 5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수요일에 신청 인원 그 셀들만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자, 20 있고요. 그 다음에 19 있고요. 그 다음에 13. 네,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52 값이 나왔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sum if가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지 아마 이해가 가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금요일 강좌의 수료 인원의 합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sum if를 통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직접 요 셀에다가 우리가 sum if 한번 입력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식이나 함수는 반드시 엑셀에서 뭐로 시작하죠? 그렇죠. 는으로 시작합니다. 자, 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um if sum 자, sum까지만 적으셔도 여기 함수 리스트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요. 자, sum if 여기 두 번째 있네요. 이거를 더블 클릭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sum if 이렇게 됐는데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게 왔죠? 네, 조건의 범위가 와야 되죠. 자, 조건이 뭐냐면 금요일 강좌의 수료 인원이요. 금요일, 그러니까 조건이 많은 요일 중에서도 금요일이다. 이게 바로 조건이죠. 그러면 요일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가 조건 범위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일이 어디냐면 C5에서부터 C17까지죠. 이렇게 드래그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컴마 이거를 이제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컴마 쉼표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와야 돼. 이제 조건이 뭐냐면 금요일이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금요일 자 보세요. 금요일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조건이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그 조건을 글자로 적으실 때는 반드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네, 큰 따옴표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큰 따옴표. 글자 앞뒤로 큰 따옴표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컴마 다음에 이번에는 sum range 실질적으로 구해야 할
값이 들어가 있는 범위를 하면 되겠죠. 자, 수료 인원의 합계라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수료 인원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5에서 이 17까지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요렇게 해주시고요. 닫는 가로, 오른쪽 가로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8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직접 한번 볼까요? 자, 금요일에 우리가 수료 인원의 합계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금요일 찾아볼까요? 여기 이제 19 있고요. 10 있고요. 9 요렇게 있네요. 그래서 38이라는 값이 나온 게 맞네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제가 더 알려드린다면, 여기 이렇게 금요일 적으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 뭐 해도 되죠? 금요일이 입력되어 있는 곳에 셀 주소를 입력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이제 그 적힌 거를 지우고, 금요일 적힌 게 지금, 처음에 나온 게 지금 뭐 어디에 있냐면 C10에 있거든요. 자, C10 이렇게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바로 C10 이렇게 조건에 들어가지죠. 이렇게 하셔서 엔터 눌러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제인데요. 신청 인원이 19명 이상 강좌에 수료 인원의 합계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신청 인원을 여기 쫙 보시면, 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신청 인원이 19명 이상인 강좌의 수료 인원의 합계가 얼마일까?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신청 인원이 19명 이상이다 라는 게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마법사 함수 삽입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에서요, 함수 삽입 누르시고요. 자, 우리가 앞에 해놨기 때문에 자, 범주 선택에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 선택이 되어 있으면 바로 SUMIF가 나오실 거예요. SUMIF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조건인데요. 조건의 범위죠. 조건의 범위. 자, 조건이 뭐냐면 신청 인원이 19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 신청 인원이 있는 셀 범위를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인지에 는 D5에서 자, D17까지 이렇게 신청 인원이 있는 셀 범위를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조건인데요.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신청 인원이 19명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바로 직전에 신청 인원의 그 범위 값 내에서 19명 이상인 것만 우리가 조건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상이라는 얘기는 그 숫자를 포함하고 그 수치보다 큰 값을 우리가 나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등호 기호 크다와 는으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는이라는 얘기는 그 숫자를 포함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그 수치보다 큰 값도 포함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얼마요? 숫자 19. 자, 19명 이상이니까 19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sum range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냐면 sum range는 수료 인원의 합계죠. 그래서 수료 인원이 있는 곳의 셀 범위를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에서 이 17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72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료 인원 19명 이상이요. 여기 19 포함되고요. 17 있고요. 또 19 있고요. 17. 네.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4개의 값을 다 더하면 7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SUMIF 함수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네. 조건에 맞는 것에 값만 내가 합계를 구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실력은 쑥 향상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